제가 주식으로 6억을 날렸어요. 최근에 넣은 건 한 1억 한 6천 정도 같은데 4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빼면 바보 아니에요? 지금이 적기다. 딱 느낌 와서 놓죠. 그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와이프도 사라질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땄어요. 남편이 주식 코인으로 6억을 날려 먹었어요. 죽여도 될까요? 그 다음 사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식으로 6억을 날렸어요. 그럼 이거 캐시로 날린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서 또 뭐 돈을 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미쳤을 때 나오는 웃음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6억. 왜냐면 6억이 내가 현찰로 있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처음부터 껐던 건 아닌데요. 네. 사업을 하려고 아. 돈을 뭐 1억이든 얼마 대출 받았는데 아. 벌었어요. 아, 벌었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지금이 그거를. 적기다. 아. 딱 느낌 와서 놓죠. 그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와이프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닭 정리했어요?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저 산타 랠리를 한번 보고 빼려고요. 크리스마스 때 뭐 잘 되는 거 그런 거? 선생님, 제가 사실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들을 좀 알아요. 사실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 뭐 그룹의 회장님들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소개하려고 해요. 선생님, 올해 연말에 어떤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산 게 떨어집니다. 그걸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창호가 가라. 너는 오늘 만나게 될 거다. 회색 옷을 입은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음주 가무가 있고 와이프는 마스크를 쓴 여자다.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주식이. 주가가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을 때요. 선생님이 산 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네. 지금 지금 올랐어요? 어제도 한 20% 떨어지더라고요. 잔고가 지금 빼면 한 4천 정도 남거든요. 최근에 넣은 건 한 1억 한 6천 정도 같은데 4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빼면 바보 아니에요? 저는 주식에서 빠지겠어요. 저는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아내분 바꿔줘 보세요. 선생님, 남편이 2년 전부터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말리진 않았어요? 벌써 다 잃고 나서 알게 돼서 말릴 그걸 수가 다 잃고 없었어요. 나서 알게 됐어요. 끊지를 않더라고요. 끊질 않고. 선생님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요. 아이는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명이요? 2명 있어요. 선생님 올해가 3제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아내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큰 돈인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죽이면 부활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거 팔으려고. 애들 몇 살이에요? 12살 16개월. 이 백성의 원망을 들으소서. 이 민심의 소리를. 선생님 근데요. 네. 강남 살고 싶고 애기도 사립 유치원 뭐 사립 학교 보내고 싶어서 제가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 제가 카지노에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카지노 딜러들을. 카지노에 가면 메인 룸이라고 있어요. 이제 보통 200에서 300만 원을 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벌써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강연을 한 게 아니라 레슨을 했었어요. 그 니즈가 뭐냐면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메인룸 딜러들을 수업을 김 선생이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카지노의 VVIP 1년에 큰 파티를 하는데 당연히 메인룸에 대표님이 앉으셨으니까 VIP 손님들이 여기 메인룸에 앉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메인 테이블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님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님한테. 그게 뭐냐? 내가 홍콩, 미국,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서 다 내가 게임을 하는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게임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외국에 있는 딜러들은 내가 따면 축하한다고 하면서 칩을 주고 손님이 잃으면 조금 이렇게 감정 없이 가져가거나 살짝 죄송한 마음으로 가져가는데 당신네 한국 딜러들은 딜러가 따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표정에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딜러가 잃으면 기분 나빠하는 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딜러들 교육 좀 잘 시키라 이 말을 대표님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대표님 그러면 그 돈을 딜러가 따면 딜러에게 돈을 주시는 건가요?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딜러분들은 다 급여고 손님이 팝콘이라고 그래서 팁을 어떤 곳에다 주면 그거를 전부 모아서 모든 분들을 연차로 해서 나눠 갖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따도 잃어도 내가 돈을 받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잃은 것도 자존심 상하고 따면은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하우스에서 돈을 딸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우스는 되게 수학적인 거예요. 블랙잭 바카라는 51대 49, 48대 52의 확률 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가 1%에서 2%밖에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손님들이 계속 돈을 잃게 되고 이게 그러냐? 사람들 마음에, 특별히 한국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땄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차피 내가 공돈으로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 놀아본 사람들이다. 본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은 잃으면 본전 생각이 나고 따면 어차피 꽁돈이니까 잃어도 계속하고 따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딜러는 어떻게 돼 있냐? 세상 모든 거에서는 판이 있어요. 삶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흐름이 있어요. 계속 잘 되지 않아요. 게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계속 잘 나갈 수 없고 계속 잘 될 수 없고 계속 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못하고 근데 누가 힘들어요? 지 마음대로 잘 돼본 자가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땄냐고 했더니 진짜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었대요. 재미교포인데 여기 와가지고 200만 원만 따면 고만한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도 오늘 흐름이 좋아도. 그러면 하루에 200이면 한 달에 6천. 땄다 싶으면 그만하고 더 잃는다 싶으면 그만하고. 근데 그 통제력을 갖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요? 강원도가 아니라요, 선생님. 선생님 빠따 최근에 맞아본 적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선생님은 지금 좀 빠따를 맞아야 되거든요. 하우스는 지하에 있잖아요. 왜 지하에 만들어요? 시간 못 보고 날씨 못 보고. 그래서 하우스에 없는 세 가지가 뭐예요? 시계, 창문, 거울. 여러분 도대체 강원랜드를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거 끝나고 또 강원랜드 가려고 그러죠 지금. 시계는 왜 없어요?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해야 이 사람이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할 거 아니에요. 강남에 살고 싶고 애들한테 좋은 사교육 시키고 싶은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집중하다가 잘못 조금 더 넘어가면 집착. 근데 그 집착을 방지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보는 것,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 거울을 보고 내 몰골이 지금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 선생님 삶이 시계도 없애고 창문도 없애고 거울도 없앤 것 같아요. 왜? 우리 애들에게 좋은 조건을 난 너무 주고 싶어.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둘째를 낳았을 그쯤이네요. 첫째랑 둘째 터울이 얼마예요? 10살이요.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한 거예요. 예. 계획을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하나가 너무 외로우니까? 네. 둘째 나면서 얘가 터울이 너무 심하고 어리니까 이 험한 세상에 좀 더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해줘야지. 내가 나이도 너무 많고. 네. 쫓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는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그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아, 와이프가? 예. 그럼 애들은 이제 결국 새아빠를 맡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벌었는데 욕심이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의 근원은 뭐예요? 이게 저도 애들인지 제 자존심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애들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제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또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네요. 애들아, 너의 오리지널 아빠는 거짓말은 안 하셨다. 넷플릭스만 오리지널이 있는 거 아니야. 아빠도 오리지널 아빠라는 게 있어. 그리고 뉴 버전 아빠가 또 있단다. 그래요. 그 창문하고 거울하고 시계가 선생님에게 좀 그 시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나 너무 소름이 끼쳐. 아니, 나 너무 무섭고 나 선생님이라는 단어에서 소름이 돋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선생님 배우 아니에요? 혹시 연기력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냥 나를 그냥 다 보재기로 잡아 먹어버리는데. 얘기해봐요. 하루에 한 200만 원씩만 제가 벌고 그만할까요? 선생님이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선생님은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말할게요. 근데 진짜 저 궁금한 게 이게 주식도 통제를 잘하고 욕심을 좀 버리고 조금씩 잘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좀 욕심이 많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한 3년 동안 실패한 거고 이제는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선생님의 헛된 희망에서 나온 그냥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 의견은 이거예요. 자, 그런 주식, 투자, 코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그거는 어떤 돈으로 하냐? 내가 돈이 지금 10억 있어요. 그래서 나 1억은 없어도 돼요. 나 1억 이런 거 없어도 돼. 왜? 나 9억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1억을 갖고 지금 그 마음으로 하시면 저는 제 주변에게는 추천할게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돈 번 사람이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소수고요. 내가 잃으면 안 되는 돈, 그걸 갖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쫄리면 이미 끝이에요. 다시 시드를 좀 줄여놓고 해볼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빠따를 일단 맞아요. 선생님 일로 와서 빠따 맞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빠따 맞는 걸 보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이제 점점 페이드아웃 해라. 조명을 점점 줄여서 어느 시기에 딱 멈춰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돈 1,000만 원이 있거나 100만 원이 있다면 그중에 이 돈 없어도 우리 가족 아무 소용없는 돈 10만 원으로. 선생님. 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뭐예요? 그렇게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면요. 네. 커피값밖에 안 나와요. 100만 원,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그런 걸로 10% 먹어도 10만 원이잖아요. 900 먹으면 끝나잖아요. 자, 그거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선생님과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끝날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도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의 미래와 아내를 매우 어둡게 하는 그림자거든요. 선생님네가 지금 버신 돈으로 부부가 2명이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방식이 매우 dangerous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선생님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집중하다가 집착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혼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선생님 삶에 창문을 열지도 않고 선생님의 시간을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매우 파멸에 이르기에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총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의 삶을 살아야죠. 여기에서도 삶을 찾아내야죠.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김창옥 저 새끼를 어디까지 몰고 가서 저 새끼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선생님 나가면서 야, 나 연기 잘했지 여보야. 나 아까 선생님 나 그거 연습 어제 엄청 많이 했다. 나 씨나 그냥. 제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 예? 그놈의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은 학생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학생. 선생님 말씀 들으면 예. 맞는 말씀인데 진짜 죽고 싶어요. 저 솔직히. 이거 한 방에 2.7억도 사라지는 거 뭐 했었거든요. 선물이라고. 여기 머리에도 원형 탈모가 왔었고요. 밥도 먹기 싫고 애기 보는 것도 싫고.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자, 선생님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옆에는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미노로 다 무너질 거예요. 선생님만 무너져서 끝나지 않아요. 와이프도 무너지고 애도 무너지고 어머니도 무너지고 아버지 살아계시면 아버지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김창옥 TV 지금까지 6년 했는데 선생님이 1번이에요. 어떤 1번이냐고요? 꿈에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꿈에서 나 자고 있는데 선생님, 나 그 에너지를 흉내도 못 내겠어요.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의 가정 환경은 경제적으로 좀 엄마 아빠 사이 그런 건 좀 어땠어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았어요? 네. 경제적으로. 네, 부모님이 잘 버셨고 어머니가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경매로 집 사서 또 금방 팔아서 몇천 벌고 그걸로 용돈 막 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엄마가 강남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근데 제 이름으로 안 주신다고 하네요. 선생님 도대체 반전이 몇 개예요 지금? 선생님 지금 킬 포인트가 지금 한 저한테 주면 또 날려먹을 것 같다고. 지금. 그럴 것 같아. 네. 난 그럴 것 같아. 그거 제가 받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니까 또 좋게 말하면 스케일이 커지셨구나. 왜? 엄마가 그렇게 해서 투자 탁탁 해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엄마는 또 또 프로젝트도 하시고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의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요. 잘 벌었어요. 돈을 어떤 일을 했어요? 개인 사업하는데 월 몇 천씩 벌었는데 다 날렸어요. 선생님, 이제 엄마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니까 좀 전략과 전술을 달리 써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의 좋게 말하면 비전, 다르게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할게요. 그 욕망에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비전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창문을 두고 거울을 두고 시계를 두자. 안 그러면 집중하다가 집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삶이 카지노처럼 될 것 같아요. 이길 승률이 없지 않지만 승률이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자존심 버립시다. 그놈의 자존심보다 선생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